오늘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하지만 쉽게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70평생을 가족만 바라보고 살아온 정호 씨. 그가 오랫동안 바래왔던 것, 자식들과 함께하는 여유로운 노후. 하지만 이제 그 꿈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대기업 부장으로 정년을 맞이한 후 그는 자식들만큼은 불편하지 않게 해주고자 했습니다. 두 자녀는 명문대에 보내고 결혼 자금도 마련해 주었으며 모든 것을 가족을 위해 바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호 씨는 자식들이 더 이상 그를 돌보기 힘들다는 현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는 각자 살 길이 바빠서요. 아버지, 돌봐드리기가 힘들어요. 그 말 한마디는 정호 씨에게 뼈아픈 현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의지해온 가족의 기대가 사실은 이제 무너져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이었죠. 텅 빈 거실, 말없이 앉아있는 아내. 그날 밤 정호 씨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기대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영원하지 않았구나. 하지만 절망 속에서 그는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제 상처와 원망을 내려놓고 오롯이 자신만의 삶을 다시 시작하기로 한 것이죠. 그렇게 시작된 이른의 도전. 정호 씨가 찾아낸 당당한 노년의 자립을 위한 3가지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변화는 어떤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지금부터 정호 씨의 여정을 통해 우리 모두가 준비해야 할 진정한 노후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씨는 올해로 70이 되었습니다. 숫자로는 그리 특별할 것 없는 나이지만 마음 한켠엔 어쩐지 큰 고비를 하나 넘긴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제는 손주가 있는 나이, 병원에서 혈압약을 꾸준히 타먹어야 하는 나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는 좀 쉬어도 되지 않겠나 싶은 나이였죠.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새벽에 나가 밤늦게 돌아오던 젊은 날들, 아이들의 학원비와 등록금을 감당하려 동분서주하던 중년의 시간. 은퇴 후에는 손주의 돌보미로, 아내의 반려자로 조용히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특별히 욕심부린 적 없고 누굴 원망한 적도 없었죠. 그저 가족이 잘 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자식들과 함께 저녁을 먹던 자리에서 정호 씨는 그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번 주말엔 시간 좀 낼 수 있을까? 아버지랑 등산이나 가자. 그 순간 큰아들이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요즘 진짜 너무 바빠요. 이해해 주세요. 누구도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려 한 말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저 일상 속에서 나온 평범한 말이었겠죠. 그런데 그 말이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정호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식사 자리의 분위기는 이내 가라앉았고 식탁에 놓인 반찬들만 말없이 식어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정호 씨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불은 켜져 있었지만 방 안은 이상하리만치 허전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아내도 말없이 그저 그의 옆을 지켰습니다. 어쩌면 그녀도 알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조금씩 가족의 중심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요. 정호 씨는 그날 밤 한참을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그 말이 계속 맴돌았죠. 아빠, 이해해 주세요. 도대체 무엇을 이해하라는 말일까요? 바쁜 삶? 자신들도 이제는 가장이라는 책임감? 사실 그 모든 게 맞는 말이었습니다. 맞기에 더 허탈했죠. 자신이 기대고 있던 것들이 실은 언제까지나 곁에 있어 줄 수는 없다는 걸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식도 아내도 가족이라는 울타리조차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되며 그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닌 세월이라는 이치라는 것을요. 그 생각에 마음이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아프지만 억지로 붙들어 둘 필요는 없다고 느껴졌어요. 이제는 나도 내 삶을 조금씩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정호 씨는 조용히 거실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바깥에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그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대는 마음은 따뜻하지만 그 끝엔 외로움이 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나 자신에게 기대야 할 시간인가 보다. 그날 이후 정호 씨는 자신을 위한 하루를 조금씩 만들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엔 여전히 익숙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눈을 떠도 텅 빈 거실에 들어설 때면 습관처럼 누군가를 찾게 되는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었죠. 그러나 그 마음마저도 서서히 정리해 나가야 할 나이. 이제는 기대보다 다짐이 필요한 시기임을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나 확실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정호 씨는 그날 밤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식들이 바쁜 것은 어쩔 수 없고 세상이 변한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대신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책임져야 할 때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나 스스로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겠어. 그렇게 정호 씨는 자립을 위한 3가지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손댄 것은 건강관리였습니다. 정호 씨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기로 결심했죠. 처음엔 힘들었지만 며칠이 지나자 몸이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이 있어야 뭐든 할 수 있지. 아프면 돈이 있어도 친구가 있어도 소용없어.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한 바퀴씩 걸었어요. 처음엔 20분도 힘들었지만 한 달이 지나자 40분은 거뜬히 걸을 수 있게 되었죠.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식사도 신경 써서 챙겼습니다. 아내와 함께 시장에 가서 신선한 채소를 사고 집에서 된장국을 끓였어요. 외식은 줄이고 집밥 위주로 먹으니 속이 편안해졌습니다. 여보, 요즘 얼굴색이 좋아졌어요. 운동 효과인가 봐요. 순자 씨의 말에 정호 씨는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몸이 건강해지니 마음도 밝아졌습니다. 정신 건강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산책 후엔 10분간 명상 시간을 가졌어요. 처음엔 잡념이 많았지만 점차 마음이 차분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지나간 일을 후회해도 앞날을 걱정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자. 정호 씨는 작은 수첩을 사서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 그날 있었던 감사한 일을 3가지씩 적었습니다. 오늘은 아침 햇살이 따뜻했다. 이웃 김 씨가 반갑게 인사해줬다. 저녁엔 아내가 내가 좋아하는 갈치구이를 해줬다. 이렇게 작은 것들에 감사하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우울한 생각이 들 때면 감사일기를 펼쳐 읽으며 기분을 되살렸죠. 정호 씨의 2번째 준비는 꾸준한 수입 통로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퇴직금으로 받은 돈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했습니다. 은행 상담을 받으니 안정적인 월배당 펀드와 채권에 분산 투자하는 게 좋다고 했어요. 큰 돈을 벌려고 하지 마세요. 매달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게 중요합니다. 은행원의 조언을 따라 정호 씨는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매달 5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오니 생활비에 충분했어요. 하지만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죠. 그러던 중 동네 문화센터에서 시니어 글쓰기 강좌를 발견했습니다. 글쓰기라. 한번 해볼까?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글쓰는 재미에 빠져들었어요. 자신의 인생 경험을 글로 풀어내니 생각도 정리되고 마음도 편안해졌습니다. 강사 선생님의 추천으로 지역 신문에 칼럼을 연재하게 되었어요. 정호의 인생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매주 한 편씩 썼습니다. 원고료는 많지 않았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아버님, 이번 주 칼럼 너무 좋았어요. 어머니도 많이 공감하셨대요. 동네 젊은이들이 정호 씨를 알아보고 인사할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기뻤죠. 정호 씨는 글쓰기에 더 욕심이 생겼습니다. 인터넷으로 시니어 작가 양성 과정을 찾아 수강했어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수업이라 집에서 편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6개월 과정을 마친 후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호 씨의 칼럼을 모아 책으로 내자는 제안이었죠. 정말요? 제 글을 책으로 낸다고요? 첫 책이 나왔을 때의 감동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인생 2막 혼자서도 행복하게라는 제목의 책은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팔렸고 인쇄로 매달 30만 원 정도가 들어왔어요. 이제 정호 씨는
배당 수익과 원고료, 인세를 합쳐 매달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자립할 수 있다는 자부심이 생겼죠. 건강도 챙기고 경제적 기반도 마련한 정호 씨에게 이제 남은 과제는 인간관계였습니다. 가족 외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필요했어요. 처음엔 동네 노인정에 가봤습니다. 하지만 화투나 장기만 두는 분위기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좀 더 의미 있는 모임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공원을 산책하다가 벤치에 모여 책을 읽고 있던 몇몇 어르신들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때로는 책을 읽고 때로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죠. 정호 씨는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저기, 혹시 책 모임이신가요? 네, 맞아요. 매주 수요일마다 여기서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같이 하실래요? 그렇게 정호 씨는 수요 독서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5명이었던 모임이 점점 커져 이제는 12명이 되었죠. 모임에서는 책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인생 경험을 나누고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었어요. 전직 교사였던 박 선생님, 작은 가게를 운영했던 이 사장님, 공무원으로 퇴직한 최 과장님. 모두 다른 배경을 가졌지만 이곳에서는 나이도 직업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람이에요.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진심으로 위로하고 함께 웃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박 선생님의 말이 정호 씨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대화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위로하는 이 관계가 정말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정호 씨가 칼럼에 대해 고민을 털어놓자 모임 친구들이 다양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 보세요. 제가 경험한 일이랑 비슷한데 이렇게 써보시면 더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의 도움으로 정호 씨의 글은 더욱 깊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호 씨 또한 다른 친구들의 고민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은 단순한 독서 모임을 넘어 서로의 동료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혈연보다 더 깊은 이해와 공감으로 연결된 사람들이었죠. 함께 등산도 가고 전시회도 다니며 봉사활동도 하면서 서로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북한산 가요. 단풍이 예쁘대요. 좋아요. 도시락은 제가 준비할게요.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즐거워졌습니다. 자식들이 바빠서 못 만나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세상을 배웠죠. 어느 날 정호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모임에서 만난 친구들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그들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동료였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지금 이 순간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요. 정호 씨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보다 따뜻한 이 관계 속에서 그들은 진정한 자립의 의미를 함께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정호 씨는 독서 모임에서 만난 친구들과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지역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할아버지 동화 구연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할아버지, 오늘 이야기 너무 재미있었어요.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을 보며 정호 씨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사는 이 삶이 헛되지 않도록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게 진짜 행복이겠지. 그렇게 정호 씨는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가꾸며 하루하루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정호 씨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묵혀두었던 불만과 원망은 이제 사라졌어요. 자식이 바쁘다고 해서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고 아무 말 없이 곁을 지켜주는 아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충분히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이제 자신에게 기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아침마다 일어나면 자신만의 시간을 만들어갔습니다. 새벽 6시 여전히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했죠. 고요한 거실에서 한참을 생각에 잠기며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나는 외롭지 않다. 내 안엔 조용히 숨쉬는 나무가 자라고 있어. 이 말에는 더 이상 상실감이나 외로움이 묻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깊은 내면에서부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어떤 모습이든 결국 나를 지켜주는 건 내 안의 균형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죠. 매일 아침 명상을 마치고 나면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발걸음은 가벼웠고 웃음도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혼자 걸어가며 세상을 바라보았죠. 가벼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주위의 나무들이 흔들리며 인사를 건네는 것 같았습니다. 이 순간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다. 이전과 달리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큰 선물이었습니다. 혼자서도 빛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어깨를 펴고 걸을 때 아무도 그를 외롭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공원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중요했지만 세상과의 연결을 끄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매일 쓰던 시니어 칼럼 외에도 자신의 생각을 글로 풀어내며 세상과 소통했죠. 매일 새로운 하루가 주어진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하다. 글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그 발견을 세상과 나누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칼럼은 단순한 글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담은 작은 선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외롭지 않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직접 체험한 진리였죠. 눈빛은 예전과 달리 단단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인정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에게 진심을 다해 살아가고 있을 뿐이었죠. 동네 카페에서 친구들과 만날 때도 달라졌습니다. 누구 하나에게 기대기보다 각자의 이야기를 조용히 나누고 웃으며 그저 그 순간을 함께했죠. 그런 시간이 쌓일수록 마음은 더 단단해지고 평화로워졌습니다. 나이 들어가는 일이 두렵지 않아요. 주어진 이 삶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내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날 이후 정호 씨는 매일 걸으며 웃고 쓰며 감사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로 나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빛이 나는 이유는 더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채우고 그 속에서 행복을 찾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정호 씨에게 중요한 건 바깥에서 얻는 인정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하루하루의 온도였습니다. 혼자였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혼자여도 빛나는 존재가 되어 인생은 이제 외로움과 고독 속에 갇혀 있지 않았죠.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삶. 세상과 소통하며 자신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정호 씨는 창가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내 안의 나무는 계속 자라고 있다. 뿌리는 더욱 깊어지고 가지는 하늘을 향해 뻗어간다. 이 나무가 있기에 나는 강하고 이 나무가 있기에 나는 혼자여도 괜찮다. 정호 씨는 이제 진정한 자립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든든한 나무를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나무가 있기에 흔들리지 않고 그 나무가 있기에 혼자여도 빛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년의 자립이란 결국 나를 지탱해주는 조용한 힘을 하나씩 키워가는 일이 아닐까요? 건강한 몸과 마음, 작지만 꾸준한 수입, 그리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 이 세 가지가 곁에 있다면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고 나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혼자여도 괜찮다고, 나의 삶도 여전히 소중하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아가는 것. 정호 씨처럼 우리도 각자의 속도로 내면의 나무를 가꿔보면 어떨까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조금씩 자라나는 그 나무가 언젠가 우리 삶을 따뜻하게 감싸줄 테니까요. 정호 씨는 마지막까지 자신에게 충실한 삶을 살았다. 그의 하루는 여전히 새벽 명상으로 시작됐다. 그는 몸이 약해져도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았다. 그는 늘 말하곤 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나 자신을 돌보는 일뿐이다. 하루는 그가 공원 벤치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책을 읽고 있었다. 어느덧 그는 자신의 글이 작은 책으로 출판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책은 정호 씨가 살아온 삶과 그가 깨달은 진리들을 담고 있었다. 책을 쓰며 그는 다시 한번 생각했다.
이렇게 살다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삶의 마지막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의 내면에는 깊은 평화가 자리 잡았고 그것이 그를 더욱 빛나게 만들었다. 혼자서도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증명해 보였다. 정호 씨가 세상을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을 기억했다. 그의 작은 칼럼, 그의 따뜻한 미소, 그리고 그가 남긴 글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고요한 흔적을 남겼다. 정호 씨는 더 이상 외로움 속에 갇히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며 그 길 위에서 자기만의 빛을 발했다. 비록 그의 여정은 끝났지만 그가 남긴 따뜻한 메시지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 그의 이야기처럼 우리도 자기 자신을 다정히 바라보고 스스로 서려고 할 때 비로소 마음 깊은 곳 자유와 평화가 찾아오는지도 모르겠다. 당신의 남은 시간이 더 건강하고 의미 있으며 무엇보다도 행복으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좋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함께 공유해 주세요. 오늘도 지혜롭고 건강한 노후의 삶을 응원하겠습니다.